마늘은 의성, 포도는 영동, 배는 나주. 이렇게 지역과 특산물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라는 제도 때문인데, 상주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작물이 이 제도에 등록돼 있다는 정보. 낙동강을 감싸는 상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는 산들과 절경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풍부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도 간직한 오래된 전통 사찰들도 자리한 지역. 논과 평야가 많아 벼, 감, 꿀과 같은 특산물도 유명한 고장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가치 있는 특산물이 가득한 상주의 한 마을.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역전의 부자농부란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예. 이 상주가 그 지리적 표시 등록제로 돼가지고 그 특별한 작물이 있다고 해서 좀 찾아왔는데요. 상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750년이나 된 하늘 아래 칡감나무입니다. 이 감나무 열매로 세종대왕 임금님한테 진상된 그 꽃감 감나무입니다, 이게. 수령이 750여 년이라는 이 나무는 아직도 수천 개의 감이 열린다는데, 그렇다면 이 나무가 오늘의 주인공? 99%가 이 감으로 농사를 지어가 돈을 다 버는데, 저기 가면은 특히 이 감으로 잘하는 집이 있어요. 감으로 잘하는 집이 있다? 근처의 한 농장.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감으로 좀 소득을 좀 잘 내고 계신다고 좀 찾아왔어요. 예, 상주에서는 꽃감이 유명하고 감이 유명하니까 농가에서 소득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감과 꽃감으로 유명한 상주에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상주에서는 주로 상주동시가 이제 꽃감용으로 유명하고, 이 상주동시로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상주 동시로 꽃감을 만들어 억대 매출을 달성한 배용식 부자농부. 억대 매출을 달성한 부자농부가 재배하는 상주 둥시는 무슨 감일까? 상주동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양이 계랄같이 오래 생겼잖아요. 이 상주동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씨가 적고 또 당도가 높고 꽃감을 하면은 최상의 상품이죠. 옛날부터 예조 임금님에게 이 상주둥시를 꽃감을 만들어서 진상했다 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예. 잘 익은 상주 둥시의 껍질을 깎아서 말리면 달고 쫀득한 꽃감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꽃감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맛이 일품이었다고. 상주의 풍부한 햇살과 비옥한 땅의 기운을 머금고 고운 빛깔을 띠며 익은 상주 둥시.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러면 제가 하나 따가 드릴 테니까 맛이 달고 구수하고 좋습니다. 제가 하나 따가지고 시식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PD에게 건네는데, 맛 보십시오.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먹으면 깨끗하게 좋습니다. 예. 드디어 상주감의 맛을 보는 담당 PD. 달긴 엄청 단데요. 왜 이렇게 내 혀가 마비되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 못 먹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직 홍시가 안 되고 꽃감이 아니라 가지고 떫은 맛이 좀 많이 비칠 겁니다. 예. 수확에 바로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이거를 이제 홍시를 해가지고 이제 말랑말랑할 때 그래 먹든지, 안 그러면 요거를 꽃감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먹습니다. 먹으면 당도가 30 내지 40%까지 굉장히 높고 꿀보다가 더 답니다. 여기요. 막 수확한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그냥 먹으면 떫은 맛이 나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감기 예방,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상주에는 이제 감이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은 상주둥시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여기 이제 상감둥시라 합니다. 이거는 감도 크고 또 용도도 다양합니다. 꽃감, 감말랭이, 홍시용으로도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곶감, 홍시, 말랭이 같은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서 감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모양이 둥글납작하고 요거는 가접이 물이 많고 상주둥시는 이제 계란 모양으로 둥글면서 계란 모양으로 형태가 그렇고 상주둥시는 꽃감용으로도 아주 적당하게 그런 섬유질이 많은 그런 차이가 있죠. 같은 감이지만 모양도 맛도 용도도 다른 상감둥시와 상주둥시. 여기 이제 대봉식하는 봉옥이라고도 하고 대봉시라고도 하는데 이 감이 감밭에 이제 설이 한 번, 두 번 맞을 때까지 내둡니다. 근데 설이 맞고 나면은 이걸 수확하는데 이 대봉시 감은 주로 홍시용, 토이 사람들이 홍시로 해가지고 이제 겨울 먹거리로 이제 많이 저걸 찾고 또 감말랭이, 가공을 해 감말랭이로도 이걸 이제 소비자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는 상주둥시, 상감둥시뿐 아니라 감말랭이로 만들면 맛있는 대봉시까지 여러 가지 감을 재배하고 있다는데 대체 상주의 어떤 환경 조건들이 질 좋은 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감은 위도라든지 온도 또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 지역은 일조량도 많고 강우량도 1년에 1200mm 이상 되고 또 토지가 보시다시피 이제 비옥하기 때문에 식양토, 사양토로 해가지고 배수도 잘 되고 또 요즘은 재배 기술이 시비 관리라든지 퇴비라든지 이 방법이 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감 재배하는데 우리 지역엔 전 농가들이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가 기술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감 재배하는 데는 전부 다 전문가들이고 박사들입니다. 그 노력으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지에 12호로 등록된 상주곶감. 상주의 토양, 일주량 등을 머금고 자란 감과 이 감으로 만든 곶감이 상주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감밭은 한 군데 3,000평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논아지가 있습니다. 보통 1,000평, 요 밭도 800평이고 800평, 600평 이제 밭으로 조성돼 가지고 한 여러 군데 합치면 한 3,000그루 돼가 있어요. 잠시 후 감나무 밭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무슨 작업을 시작하려나 지켜보니 나무 아래 매트를 까는 모습. 일은 안 하고 쉬려는 걸까? 수확하려고 지금 감을 따야 되거든요. 매트를 깔고 수확을 한다? 수확한다더니 긴 장대를 하나 들어서 감을 하나하나 감싸 잡아서 가지를 조심스럽게 꺾어 따기도 하고 이번엔 또 다른 장대로 바꿔들어 수확하려는 부자농부. 긴 장대 끝에 있는 고리를 나뭇가지에 걸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한다. 그러자 감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감을 수확하는 장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장대 끝 모양도 제각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장대 가지고 감을 따는데 요거는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요래 이제 수확하면 여기 이제 상처가 없고 계랄 다루듯이 이제 살살 달아가지고 오래 따는 거예요. 요거는 좀 높은데 그런데 요건 흔들려가 있다는 거 아니고. 감이 달린 위치와 감의 상태에 따라 장대를 다르게 수확한다는 부자농부. 따는데 이제 장대를 여러 가지 다니죠. 그래야지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편리하고 감 수확하는데. 편리한 수확도 좋지만 감이 떨어지면 상처나지 않을까 걱정하던 찰나 감이 매트에 떨어지자 통통 튀는 모습. 폭신한 매트를 깔아서 감이 떨어져도 상처가 안 나도록 제일 신경 쓴다고. 이렇게 조심조심 감을 따야 좋은 곶감을 만들 수 있다. 보통 감을 쉽게 해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하면 7년, 10년 되면 이제 초기 생산이 나오고 15년 이상 되면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중간되면 20년 이상 돼야지 이 감나무에서 본격적으로 감이 이제 정상적으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죠.
20년 이상 되어야 감이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이었던 것. 그러면 어떤 감이 좋은 감일까? 이제 상주동시는 여러 전반적으로 이제 항토색인하면서 우리 전반에 풀인기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게 식량하고 제일 좋은 원료감으로 제일 좋은 감이죠. 꽃감 만드는. 감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요래 사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면 여기 이제 1번 감으로 굵은 감으로 꽃감하기 제일 좋은 감이죠. 여기. 감을 수확할 때 중요한 점이 또 있다는데. 여기 꼭지가 달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꽃감 만드는데 여기 꼭지 있도록 이렇게 손질을 잘 해야지 내주 꽃감의 상품 가치가 있지. 수확한 감은 대부분 꽃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 꼭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 남겨놓아야 꽃감 만들기에 좋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작황이 좋아서 수확하는 내내 기분이 좋다는 부자농부. 색깔도 예쁘고 큼직한 감들이 많이 나왔다고. 큼직한 감들을 수확한 후 도착한 곳. 대체 이곳이 어디기에 가장 먼저 온 걸까? 이거는 감을 수확해가 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깎아가지고 가공 공장입니다. 이거는. 감을 수확하면 바로 감을 깎아서 말리는 줄 알았는데 수확한 감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져가는 부자농부의 모습?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 여기는 저온 창고? 여기에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보관하는 원인은 첫째 감이 싱싱하고 또 숙성이 돼가지고 당도도 올라가고 또 꽃감을 했을 때 맛도 좋고 그래서 감을 수확해가지고 저장했다가 이제 깎을 때 꺼내가지고 가공을 하고 합니다. 예. 영도시에 지금 세팅해가지고 보통 감 다 깎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예. 상태가 싱싱하고 좋습니다. 감. 이 정도 되면 뭐 A급이죠. 방금 수확한 감이 아닌 저장했던 감을 가져와 기계에 쏘는 부자농부. 크고 작은 감들이 함께 굴러가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듯 구멍 크기에 따라 분리되어 제자리를 찾는 감들. 감 선별하는 겁니다. 감 크기별로 여기가 1다이, 2다이, 3다이, 4다이, 5다이, 6다이 있는데 올해는 감 작황이 좋아가지고 맨 1다이, 2다이만 나옵니다. 3다이, 4다이도 잘 안 나오죠. 어차피 곶감으로 만들 텐데 크기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감을 깎아가지고 달게 되면은 크기별로 건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달고 적은 건 중간 거는 중간 것대로 매주 수확할 때 똑같이 같이 수확할 수 있다. 막 섞어야 다르면 이건 건조 다 됐고 이건 덜 되고 이러면 혼선이 오잖아요. 선별 작업까지 모두 마친 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감 깎기 작업. 감을 기계에 꽂자 감 껍질이 자동으로 쏴라라락 벗겨지는데 감 깎는 기계로 자동 박피기인데 감을 껍질을 깎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그래 하루에 여기 이제 자동 박피기로는 하루에 깎는 게 숙련돼가지고 잘 깎는 사람은 한 6,000개 내지 7,000개 깎아내요. 깔끔하게 껍질 벗은 감들. 이 작업은 단순하지만 고돼서 묵묵히 도와주는 아내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은 안 하고 일은 져주는 걸 좋아해요. 일을 떠벌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밖에 일 열심히 하면 집안일은 열심히 안 해요. 밖에 일은 열심히 해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이곳에 가져와 감을 일일이 거리에 걸어주는 부자농부. 뭐 하는 걸까? 여기 이제 건조장인데 감 깎은 거 박피한 거를 요걸 행거라 그러는데 행거 작업하는 거래요.
곶감거리 작업을 한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명품 곶감을 위한 환경 조성. 부자농부는 명품 곶감을 만들기 위해 껍질 벗긴 감을 하나하나 걸어 건조하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 이래 함을 해가지고, 전에는 실로 이래 띄가지고 걸어가지고 저거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런 행거 작업으로, 이건 행거 작업 해가지고, 곶감을 이제 말라나가죠. 곶감거리 덕분에 한결 수월해진 건조 작업.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곶감 말리기에 최적기라고. 곶감이 여기 명물이래요. 기상에 민감하고 온습도에 민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3주 후부터는 이게 이제 급격히 이게 이제 건조가 되면서 당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80% 90% 막 습이 올라가면은 또 네온 풍기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안에 최대한 습을 잡아주고 온도를 10도에서 15도 그 상간의 온도가 되도록 그걸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홍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냉해를 안 받도록 곶감이 얼지 않도록 그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나가고 관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곶감을 만들 때는 무엇보다 건조 환경에 예민해서 매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면서 잘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햇빛과 바람 그리고 부자농부의 숙련된 기술이 60여일 동안 어우러져 완성한 상주 곶감.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곶감이 나올 철이 아니고 요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곶감인데 한 맛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과 부자농부의 정성으로 합심해 만든 곶감의 맛은 과연 어떨까? 꿀보다 단데요? 혓바닥에 살살 녹으면서 예. 쫀득한 맛이, 이게 감으로 만든 건지 꿀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요? 부드럽고 당도도 높고 질감도 좋고 곶감 안에 이게 이제 째리같이 쫀득쫀득해요. 이 곶감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온 땀과 정성과 제 모든 것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곶감은 말린 시간에 따라 이름도 다른데 40일 정도 건조하면 반건씨, 60일 정도 건조하면 곶감이 된다고. 부자농부는 곶감뿐 아니라 말랭이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판매액이 한 1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곶감으로 연매출 1억 원? 둥시로 곶감을 만들어 연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부자농부. 봄부터 가을엔 감 재배, 겨울에는 곶감을 만들며 감과 동고동락하는 부자농부. 어쩌다 곶감을 생산하게 됐을까? 제가 외남 면사무소 근무할 때 다른 지역에도 이제 상주에는 보면 다른 지역에는 가면 이제 모동 같은 데는 포도, 또 사월 가면 배, 외남은 감이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이 감을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해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얘가 감에. 제가 이제 퇴직할 때마다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용기로 자 곶감 산업이라 하는데 내가 한번 오래 내가지고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죠. 예. 농사 짓기 전 나고 자란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복문으로 근무했던 배용식 부자농부. 퇴직한 후 늦지막이 감 농사를 시작했다. 아버님 때부터 곶감을 농사를 짓고 이래 해가지고 조금 기초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관심은 있었고 그해 3년 달았는데 갑자기 고온이 와가지고 11월 달인데 20도, 25도 고온에 올라가니까 장시간 걸어 올라가니까 여름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 곶감이 막 처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농가들이 곶감 농가들이 그전 막 배려시비 했어요. 저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만 물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거 치워내려 식어버렸어요. 그 조금 남은 거, 3분의 1 남은 거 가지고 그에 이제 겨우 버텼지요. 곶감으로 피해본 게
수천만 원씩 피해를 봤어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꽃감 농가들이 그 당시에는 참 더 어려웠죠. 그래 그걸 극복해 나오느라고 한 몇 년간 걸렸어요. 매년 꽃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한 해 꽃감 농사 지가 또 상한하고 한 해 꽃감 농사 지가 상한하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넘어 걸리죠. 그거 다 상한에 나오는데. 감농사 3년 차에 이상기후로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농장을 지키고 싶었기에 수천만 원의 손해에도 포기하지 않은 부자 농부. 꽃감 또 산업이 이게 만만치 않은 산업이래요. 기상, 여건, 이게 투기성이 아주 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아무나 이게 꽃감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하면 위험 부담이 많은 사업이래 이게. 가정에 큰 위기가 당했을 때는 그래도 난 고마운 게 그래도 지금은 뭐 투정을 하고 하지만 아내가 그래도 용기를 주고 실망을 안 시키게 해가지고 용기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버텨나가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드니까 자꾸 짜증이 늘고 잔소리가 늘죠. 예. 그게 이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용기를 주는 아내가 있고 상주 곶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꿋꿋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부자농부는 오늘도 값진 땀을 흘린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감나무 밭으로 나온 배용식 부자농부. 그런데 멀쩡한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 걸까? 솎아주고 전질해줘야지 햇빛도 잘 들어가고 내인에 충실한 꽃눈이 와가지고 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여기서 열리는 걸 3개, 4개 적가해주는 tech이래요. 요 꽃을 이렇게 잘라주면 감 적가. 그냥 냅두면은 이게 감이 잘고 또 품질이 나쁘고 이러기 때문에 이래 전질 이래 해줌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한두 개에서 열리면 이제 예쁘게 감이 열리죠. 내년에 튼실하고 좋은 감을 얻기 위해 가지를 솎아주고 있던 것. 적과 작업을 마치고 뭔가를 들고 온 부자농부. 그러더니 통에 내용물을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이게 대체 뭘까? 그러면 중요성은 모르는데 9월 중순에 이제 강원가 있다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온다 그러면은 전 갓나밭에 가을 걸음을 줍니다. 가을 걸음을 준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2번째, 명품 감을 위한 가을 걸음. 부자농부는 물을 주는 것만큼 가을 걸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9월부터 10월 달에 감이 색깔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포가 왕창 늘어나는데 그때 필요한 비료를 NK 비료를 주물해가지고 이 감이 다른 집 농가보다 월등히 상품으로 크고 우수하고 좋은 열매가 나와요. 질소는 세포를 분열해가지고 감을 굵게 하고 가리는 색깔을 좋게 하고 당도를 올리고 인, 고토, 황이 이제 미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주물해가지고 감이 다른 감보다가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월등히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비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수확 시기에 가을 걸음을 줘서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게 대비한다는데. 또 가을 걸음을 주물해가지고 그 영양이 이런 잎풀이나 열매뿐만 아니고 이런 나무에도 가가지고 내연도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데 큰 영양분을 보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을 걸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저는 강조를 합니다. 가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감 생장에 맞춰주는 걸음이 부자농부의 노하우. 그날 오후 이번엔 감나무 밭이 아니라 다른 밭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어디 가는 걸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과수 봉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복숭아 밭입니다. 부자농부가 관리하는 복숭아 밭?
요즘은 수확이 끝난 복숭아밭을 관리하고 있다는 배용식 부자농부. 요거는 복숭아는 여름 과일이고, 감은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겨울용이고, 이렇게 이제 작목이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두 가지 품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품종을 재배한다? 복숭아 밭에도 비료를 뿌리는 부자농부, 무슨 비료일까? 예, 요거는 유박비료라고 해모황이라고 요거는 요즘 겨울용으로 이거 이제 뿌리 놓으면 내일 봄에 이게 녹아가지고 5,9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밭에서 200여 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부자농부. 이 시기에 넓은 밭에 비료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비비료, 유박비료 이거는 이제 축분이라든지 또 농산 부산물, 깨묵이라든지 콩기름을 짜고 난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혼합해서 만들어가 나오는 그런 비료죠. 그런 이걸 뿌림을 해가지고 토양도 기름지게 하고 또 토양이 기름지다 보니까 복숭아의 뿌리가 실뿌리가 이제 이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월동하는데도 저걸 하고 내일 봄에 또 싹이 틀 때도 이 나무가 자라는데 또 열매 꽂는 형성 해가지고 꽃 피는데 좋은 역할을 하죠. 예. 복숭아 나무도 감나무처럼 시기별 맞춤 관리를 해주고 있던 것. 그렇다면 복숭아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500만 원. 복숭아로 연매출 1,500만 원? 복숭아까지 재배해 1억 1,500만 원의 소득을 낸 부자농부. 배용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명품 곶감을 위한 환경 조성. 두 번째, 명품 감을 위한 가을 걸음. 상주 곶감으로 연매출 1억 1,500만 원을 달성한 배용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감이 있는 이런 즐거움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상주 곶감의 자부심을 느끼며 열정을 쏟는 배용식 부자농부.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